뜨거운 감자 민식이법. 민식이법 바로 알기 시리즈 3편. 민식이법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민식이법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앞서 1편과 2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3편에서는 과연 민식이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 특가법에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한다는 제12조 제1항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도대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스쿨존 내 불법 주차하지 않기 등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안전 의무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역시 꼭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안전운전 의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전운전 의무를 지켰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오로지 교통사고 조사관과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심히 운전해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판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꼼짝없이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식이법이 운전자를 죽이는 법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운전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안에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무과실사고를 낸 운전자라면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민식이법을 통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단속 장비, 신호등,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대한 표지판, 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통장비를 보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쿨존과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통학버스가 정지했을 때 통학버스 뒤쪽에 따라오는 차량은 물론 반대 차선에서 운전 중인 차량도 함께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언제 어떻게 도로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가 많이 타고 있는 통학버스 주위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스쿨존 내 불법 주차 단속 강화, 회전하는 경우에 감속하기 등 운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통사고의 또 다른 주체인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도 보강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활동성을 갖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보호망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교육을 일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저학년의 경우 도보로 등교할 경우 꼭 성인들이 함께 동반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어린이 안전점검도 시행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이 모자, 야광조끼, 야광가방을 착용하고 안전한 통행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며 스쿨존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하여 안전한 통행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민식이법의 명문상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교육 캠페인까지 병행할 때 우리 사회는 진정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민식이법에 대한 논쟁이 과열되다 못해 감정적인 싸움이 되어가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지금은 민식이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논의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법안이 제대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민식이법의 취지대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교통안전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